자, 12사항공에 들어갔을 때 형제공. 탐낭이 명공에 있으면 형제공이 태음이죠. 그럼 이것도 다르잖아, 지금. 탐낭은 뭐예요? 굉장히 활발하죠. 그리고 밖으로 다 표현하죠. 그 다음에 태음은 잘 안 하잖아요. 안에 숨긴 게 많고. 둘이 숨긴 게 많은 건 똑같지만 태음이 더 숨긴 게 많아요. 그러니까 탐낭은 얼굴이 두 얼굴인 거예요. 밖으로 내는 얼굴 다르고 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얼굴 달라요. 그걸 분식이라 그래요.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칠살파군 탐낭할 때 칠살파군 탐낭 얘기할 때 칠살은 뭐라 그랬어요? 맨 땅 위에다가 건물 짓는 거라 그랬죠. 맨 땅에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맨 땅에다 건물 짓는 거고 탐파군은 뭐라 했어요? 재건축이라 했죠. 골조는 두고 그죠? 거기서 다시 하는 게 파군이라 했잖아요. 탐낭은 꾸미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에는 나쁜 게 있어. 근데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멋있잖아. 그러니까 안과 밖에 어때요? 다르잖아. 그래서 분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두 가지 마음이라는, 두 가지 얼굴이라는 얘기예요. 분식. 분식. 두 가지 마음. 마음이 분리되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분식이 이건지 하여튼 두 가지 마음이야. 두 가지 얼굴, 두 가지 마음. 그러니까 안에는 다른 생각이 있는데 안에는 쟤 미워. 나 쟤 미운데 밖에서는 어떻게? 나 너 좋아, 너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진심으로 알아들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태양은 숨기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제 전화했잖아. 이렇게 또 숨기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야, 그냥. 그래서 태양은 각이 잡힌단 말이야. 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보여, 그냥. 응. 근데 염정이나, 그죠? 염정도 조금 안에 뭐가 이렇게 감춘 게 많다 그랬잖아요. 염정이나 태음이나 탐낭, 탐낭 이런 것들은. 근데 태음은 워낙 그런 사람이고, 안에 그냥 워낙 감춰두는 사람이고, 탐낭은 아닌 거지. 밖에서는 볼 때는 활발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다 뭐 하고 있어요?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탐낭은 누구한테도 나쁘게를 안 해요. 다 좋게 해요. 왜냐면 그게 그 사람 교제 수단이니까. 사교성이니까. 자, 탐낭은 활동적이고 주동적이고 태음은 조용하고 피동적인 성향이 있다. 따라서 합작하면 태음이 성향에 견제되어 염증을 내게 되므로 장기적인 합작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탐낭을 막 벌리고 싶은데 태음은 야, 좀 더 따져보고 좀 더 계획하에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안 맞죠. 기라를 보면 형제가 부유하며 뛰어나다. 사를 보면 불화하고 분거한다. 부처공. 명공에 거문이 있으면 부처공에 태음이 있게 된다. 거문은 다른 성을 어둡게 가리는 성이 있고 태음은 장. 그죠? 감출창. 저장할 창을 주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성의 주목을 받기 쉽다. 즉 남편이 배우자의 장점을 보지 못하니 타인이 태음의 내재적인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거문은 뭐야? 따지기만 좋아하고 뭔가 잘못된 걸 먼저 보잖아요. 근데 태음은 그렇게 잘못될 일은 없거든. 여자 태음은 더군다나. 그러니까 자꾸 태음은 이제 인정받지 못하니까 더 수그러드는데 다른 사람이 여성스럽다라고 보는 거지. 그죠? 남명은 어린 철을 얻고 여자는 남편이 나이가 많으며 일찍 결혼한다. 남명이 태음의 문창문곡을 보면 철로 인해 귀하게 되거나 젊어서 아름다운 철을 얻는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태음이 문곡하고 특히 문곡이에요. 창곡까지 같이 썼는데 태음이 문곡하고 만나면 섬궁절개라 그래요. 특히 부처궁에서. 부처궁 태음이 부처궁 태음이 문곡. 이제 문창도 들어가는 거죠. 이게 섬궁절개라 그래서 이게 이제 한자로 못 쓰겠는데 이게 뭐냐면 개수나무 개자예요. 섬궁은 어디냐면 달나라 옥토끼가 사는 달나라에 가서 개수나무 가지를 꺾어오는 거야.
왜 개수나무라고 썼을까요? 옥토끼가 사는 달나라에 가서 달나라. 옛날에 왜 장원급제하면 여기다 뭐 달았어요? 앞에다 개수나무 걸었죠. 이렇게. 그거예요. 그래서 누구 덕을 본다? 장인 덕을 본다.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장인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아이 똑똑한 놈 있나? 찾아봐가지고 그걸 우리 사위로 삼는 거야. 그래서 그 사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키우는 거지. 그래서 장인 덕을 보는 거야. 장인 덕이 있는 거예요. 장인이 키워줘. 뭐 누구야 국회의원, 모 국회의원도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전두환이 딸하고 결국 이혼했지만 서울대에서 제일 똑똑한 놈 찾았다가 결혼했잖아. 결국 이혼했지만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여기서도. 장인 덕을 본다. 태음의 문곡. 태음의 문곡. 원래는 문곡이에요. 근데 여기 선생님도 문창까지 넣었으니까 문창까지 해석을 하세요. 섬궁절개라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자비두수 전서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서 배우면 또 재밌어요. 내용도 더 이제 풍부하고 그래서. 응?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씩. 근데 이제 전서는 암기하기 좋게 구분구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이게 요만한 쪽지에다 이제 하나씩 써가지고 다니면서 그러지. 자꾸 잊어먹어서 그렇지. 근데 나이가 있으면 조금 더 잊어먹어. 그러니까 자꾸 그냥 자꾸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 자꾸 읽고 또 안 외워지는 거 조금 외우고 이렇게 해야 돼.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사주를 보면 조금 더 빨리 인식은 돼요. 아, 태음탄화가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은폐라 그러냐, 지연이라 그러냐. 그러면 이제 이런 사주가 있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시댁에서 돈을 받았어. 근데 마누라한테 안 준 거야. 그리고 지가 가지고 있다가 사기당해서 다 날렸어.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태음탈화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그렇게 보면 조금 더 빨리 외워지긴 하겠지. 어떤 상황이 보이니까. 그냥 외우려면 조금 힘들지만. 아시겠죠? 자, 자녀궁이요. 명궁이 천상이면 자녀궁 태음이 있다. 태음이 자녀궁에서 함지에 있으면 태양도 함지가 되고 태양이 함지가 되면 태양의 영향을 받는 뭐예요? 검은, 천량 등도 함지가 되기 쉬워서 명궁 천상의 협공이 힘에 약할 가능성이 크므로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혼인에 문제가 있기 쉬운 암시가 있다. 화성 영성이 미치면 더욱 그러하다. 또 태음이 여성을 뜻하므로 태음의 상황이 좋으면 자녀 중에서 아들보다 딸이 더 잘 되겠죠. 그죠? 자녀궁 태음은 상황이 어지간히 좋지 않으면 아들이 잘 된다고 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다. 자칫 도화성을 보면 딸이 더 많아요. 어디든지 자녀궁은. 예? 자녀궁은 도화성이 많으면 딸이 더 많아요. 조금 쉬었다 이제 마지막 합시다. 자, 재백궁이요. 자, 천량이 명궁에 있으면 재백궁에는 태음이 있다. 그러면 좋죠. 태음도 재백궁에 있는 게 좋아요. 재백 전택에 있는 게. 천량은 감찰, 감독의 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태음은 재성이므로 천량이 상황이 좋으면 재를 잘 관리해서 부자가 되죠. 그죠? 그러나 천량의 상황이 나쁘면 시비, 분란, 파재만 생겨요. 그래서 태음이 양타를 보면 파재하고 화성영성을 보면 분란이 생겨요. 태음은 활용을 싫어해요. 태음은. 신궁이 태음인데 화성영성을 보면 이게 수량 개배라 그래서 엄마가 재혼을 해요. 신궁일 때예요. 엄마가 재혼을 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성을 다시 따르는 거야. 엄마 성을 따르든지 왜 최진실이 자기 성을 만들었듯이 그런 식으로
뭐 엄마 성을 따르든지 다른 아버지 성을 따르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성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성씨를. 근데 옛날에는 이런 거 굉장히 싫어했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냥 엄마가 재혼해서 다른 집으로 가서 나도 그 집에 가서 사는 거야, 말하자면. 이걸 뭐라 하냐면 반성시박이라 그래요. 그래서 태음은 화령성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태음은 뭔데? 개수인데. 그죠? 화성 영성은 다 뭐니까? 화니까. 두 개 다. 서로 충돌하죠. 안 맞잖아. 그래서. 태음은 어머니 성이니까. 근데, 네, 만났을 때. 네. 동궁이 제일 세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런 성향이 동궁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이제 천이궁은 두 번째고, 그거 똑같아. 만나는 건 조금 이제 덜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태음하고 영성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렇게. 요거를 뭐라 하냐면 기연을 만난다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냥 왜 뭐 기차 옆에서 같이 안 타고 가다가 뭐, 그지? 뭐 인연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기연을, 이상한 인연을 만나는 거야. 이건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같은 음하고 음끼리 만나는 거라. 이게 비록 화지만 음하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태음의 기인데 이렇게 만나면 나쁜 인연인 거고, 그죠? 태음의 록인데 이렇게 만나면 좋은 인연인 거고, 이런 거지, 이제, 그거는. 자, 우연히 뭐 만나는 거야, 자트. 그게 진짜 하늘 준 인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가 인연인데 만약에 태음의 기인데 이렇게 만났다 그러면 뭐야. 괜히 만나갖고, 그지? 응? 만나갖고 뭐 하는 거야, 괜히. 고생만 찔찔이 하는 거지. 왜? 왜? 아니 그렇게 하면 태우기 기잖아요. 응. 그럼 그 만남이 아들이 오래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오래 가지. 떨어지지도 않고. 안 떨어져. 어우, 확실히 통변을 잘해, 그지? 진짜 아니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응, 그렇지. 그런 일이 많은. 응, 태음의 김은 더 지연이잖아, 그지? 응. 그러고 비청이라고 하면서 사는. 응, 그렇지, 사는 거지. 응. 그럼 하나가 붙으면 거- A야. 나 은폐. 남한테 보여줄 수 없는. 그 남편, 그지? 그렇지.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응. 특히 사해군 기월이다 그러면 더 심해. 사해군 기월이 제일 바람둥이야, 여자. 응, 사해군 기월이. 사해군 기월 보통 애인 3명. 남편 외에. 특히 해궁에 태음 말고 저쪽 사궁에 태음 이렇게가 있으면 함지잖아. 거기가 제일 바람둥이야. 정신 못 차려. 떼어내야 돼. 자, 아시겠죠? 자, 지뢰궁요. 칠살이 명궁에 있으면 지뢰궁에는 태음성이 있게 된다. 우리 이제 쓸데없는 얘기한 것까지 다 해야 돼. 칠살이 명궁에 있을 때 창곡을 보면, 자, 요거요. 칠살이 명궁에 있으면 창곡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칠살은 원래 무관의 성질이 있는데 창곡이 있으면 무관하고 문관하고 만나서 뭐야? 기질이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성격이 이상해져 버려. 칠살의 그 무적인 속성이 없어지고, 뭐, 저게 무인인가 문인인가 싶을 정도로 변해버리는데, 그러면 지뢰궁에 뭐가 있냐면 태음이 있으면서 겁공을 봐요. 이건 꼭. 그렇게 되면 칠살이 창공을 만나면 문도 아니고 무도 아닌 성향을 띠는데 지뢰궁에서 또 겁공을 보면서 태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상 평형을 잃어 흔하지 않은 질병을 앓거나, 그러니까 뭐 병명이 없는 질병이든지 뭐 이런 거야. 이상한 질병을 앓아요. 안 그러면 정신병을 앓기도 해요. 그래서 태음이 임묘할수록 칠살 수명자에게는 병에 걸리기 쉽지 않으나, 그럼 함지면 병에 잘 걸리겠죠. 근데 일단 병에 걸리면 근본 치료가 쉽지 않고 뭐예요? 지연씩 끌어요. 잦은 태음의 무슨 때문에? 지연이라는 의미 때문에. 또한 태음은 수성으로 태음은 항상 눈 들어가죠. 신장, 방광계통의 병변이 있기 쉽다. 그 다음에 이제 생식기랑도 관련이 있죠. 수니까. 자, 천이궁요. 천이궁에 태음이 있으면 명궁에는 기월동량이나 거일조합이 있게 된다. 임묘하면 많은 인연을 맺으며 밖에 나가서 귀인의 도움이 있는데, 어찌됐든 주성이 천이궁에 있으면 다 귀인의 도움은
봤죠? 그러니까 자미가 천이궁에 있던, 천부가 천이궁에 있던, 태양이 천이궁에 있던, 태음이 천이궁에 있던 귀인의 도움은 받아요. 그죠? 천동과 동궁하면 먼 지방으로 가서 빈손으로 창업하여 부를 이룬다. 왜 그래요? 천동은 무슨 별이니까? 자수성가의 별이니까. 그죠? 천기와 동궁하면 마음을 많이 쓰고 분주하며 변동이 많다. 왜? 천기가 분치성의 별이니까. 그죠? 가만히 못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화기가 있으면 우물쭈물하면서 진퇴의 망설임이 많고 또 구설시비도 많아요. 그러니까 태음에 화기가 있으면 지연인데 더 지연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갈까 말까 자꾸 망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노복궁에 태음이 있으면 명궁에는 자부연무상이나 살파랑 조합이 있게 된다. 임묘하면 이로운 친구가 많다. 태양이 동궁하면 관계가, 이건 아까 얘기했죠. 차가웠다, 뜨거워졌다. 그죠? 이랬다, 저랬다. 어떤 때는 친한 척 했다, 어쩔 때는 냉정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천기와 동궁하면, 뭐, 그 천기는 어찌됐든 다방면의 친구와 사귀고, 낙함하면, 즉, 함지에 있으면, 함지의 태음이면 친구로 인해서 음모를 방비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태음은 감춰진 게 많아서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 음모가 많아요. 다른 사람보다. 겁공 대모를 만나면 친구로 인해 파무한다. 이건 당연한 거고. 관록궁, 태음이 관록궁에 있으면 명궁에는 기월동량이나 거일조합이 있게 된다. 그래서 태음의 문창문곡이 회주하면 문화사업이죠. 그 다음에 대중을 상대로 한 공중사업은 공공사업 이런 거요.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특히 여자를 상대로 하는 게 더 낫겠죠. 그죠? 보필을 만나면 정치행정 등이 좋다. 천동, 혹, 천기와 동궁하면 사업의 변동이 많고 유동성 사업이 적합하다. 천동, 천량, 천기가 회주하면 기관, 공장, 공적인 조직 등에서 직책을 맡는 게 좋으며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을 조직하는 것도 좋다. 자, 그 다음에요. 전택궁. 파군이 명궁에 있으면 전택궁에 태음이 있게 된다. 태음은 뭐예요? 장, 함축, 변화, 다단. 변화, 다단은 뭐야? 그러니까 달의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변화, 다단이죠. 안으로 감정이 민감한 성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전택의 변화는 왕왕, 집안이나 조직 내부로 인한 투쟁과 암투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태음은 감춘 게 많고 안에서 그러니까 스리슬쩍 조작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안에서 내부 인사로 인해서 투쟁과 암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내부적인 걸 다루는 게 태음, 천량 뭐 이런 것들이에요. 천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내부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태음이 묘왕지행에 따라서 파군의 행동과 개착 능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가 우여곡절이 많은가를 판단한다. 묘왕지에 태음이 있으면 전택에 좋으며 안정적이다. 그러겠죠. 자, 복덕궁요. 복덕궁에 태음이 있으면 명궁에는 기월동량이나 거일조합이다. 온화하고 환상이 많으며 조용한 걸 좋아해요. 자, 임묘하면 복을 후하게 향수한다. 1월이 동궁하면 더 좋다. 근데 이것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복덕궁이니까 성격이, 그죠? 생각이. 그 다음에 천동이 동궁에도 역시 향수한다. 태음 화기는요, 이게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안정적인 것 같은데 안에는 계속 뭐 한 거야?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천기와 동궁하면 더 심하겠죠. 거기다 거품까지 있으면 더 심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화성과 타라에 동궁하면 스스로 찾아 바빠하거나 혹은 스스로 번뇌를 자초한다. 그죠? 그 다음에 화성이 어찌됐든 복덕궁에 들어가면 뭐예요? 다 성격이 급하다. 그러니까 이건 충돌해요. 화성하고 뭐하고 태음하고 서로 충돌해갖고 묘하게 또 변하는 거야. 괜히. 그 다음에 부모궁이요. 천부가 명궁에 있으면 부모궁에 태음이 있게 된다. 천부는 참고로 저장, 수렴하는 성질이 있고 태음도 수렴하는 성질이 있으니 태음의 함지에 있으면 부모나 윗사람이 이기적이다. 경양 타라를 보면 부모 연분이 박하며 세대 차이가 있다. 자, 탐낭이요. 다 할 수 있을까?